안녕하세요, 곽봉준입니다. 지난 키워드 100개 영상이 있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루할 거라서 아무도 관심 없을 줄 알았다. 근데 댓글이 막 달려. 생각보다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키워드를 잘 뽑아놔야지만 매출이 오르던가 말던가 하니까 서울, 수도권 상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의 오는 키워드 뽑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지역 상권에서 키워드 뽑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포로 예시를 들었었어요. 서울이랑 김포랑은 위치적으로는 가깝지만 키워드 뽑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 의정부가 경기도 우측 끝에 있거든요. 김포는 경기도 좌측 끝에 있어요. 의정부에서 김포까지 외부 순환 고속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어서 오는데 30-40분이면 와. 그런데요, 우리 블로그 글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김포까지 넘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서울의 끝과 끝은 어디죠? 우측 끝은 노원이에요. 그리고 좌측 끝은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노원에서 강남 오려면 차가 엄청 막히죠. 오히려 의정부에서 김포가 더 가깝지. 하지만 노원 사람들은요, 강남까지 온단 말이야. 게다가 또 서울은요, 특정 명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로수길 있고요, 압구정에. 대학로가 있어요, 회화 쪽에. 또 대학교들이 있죠. 지하철 노선, 고려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이 블로그 홍보하기가 더 어려워. 노출시킨 키워드들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업체 말고도 선택권들이 굉장히 많아. 아무튼요, 서울 키워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처음 키워드를 뽑을 때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지만 한 번만 고생해서 뽑아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매일 글을 쓰다 보면 기존에 썼던 글들이 몇 위에 노출되어 있는지, 순위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노출 체크는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우리는 자동으로 할 거니까. 블로그를 잘 안 쓰시는 사람들은 굳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최근에 쓴 글들을 네이버 상단에서 하나씩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서 첫 페이지에 우리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만든 엑셀표를 공유해 드렸잖아요. 이 엑셀표에다가 순위를 하나씩 적어야지, 이렇게 적어놔야지 오늘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매일 쓰시는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자동 프로그램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씩 검색할 때마다 시간도 걸리지, 우리 게시물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찾아야 되지. 차라리 이 시간에 글을 하나 더 쓰는 게 낫겠어.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공유드린 엑셀표예요. 이 엑셀표는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 하단 보시면 인기글 순위 조회, 스마트 블록 순위 조회, 뉴스, 동영상, 지식인, 플레이스, 이렇게 순위 조회가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블로그 아이디를 넣고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요. 그리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 이 옆에 현재 기준으로 월간 검색 수가 몇천 건 조회가 됐는지 자동으로 기입되고요. 오늘이 10월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 14일 기준으로 이 블로그에서 쓴 게시물이 순위가 기입될 거예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노출된 거는 보통 요즘에는 7위까지 첫 페이지거든요. 붉은색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붉은색이 없는 첫 페이지에 노출이 안 된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써보면 되겠죠. 일단은 서울 키워드를 뽑아볼 텐데요. 예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샵이 반영구 화장 관련된 샵이니까 예시는 반영구 화장으로 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나 변호사나 병원이나 뭐 필라테스, PT, 뭐 골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서울 지도. 저희가 위치한 지역이 여기 논현동이에요. 논현동 주변 지역에 보시면 동들도 있고 역들도 있잖아요. 하나씩 키워드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메인 키워드는 당연히 저희가 반영구 샵을 운영하니까 김포 눈썹 문신이겠죠. 여기 블로그 아이디는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 돌릴 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인 키워드 중에 김포 반영구. 그리고 저희는 수강을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남이구나. 강남 눈썹 문신, 강남 반영구. 저희는 수강도 하니까 강남 반영구 수강, 강남 반영구 학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메인 키워드와 지역 세부 키워드,
특정 세부 키워드, 이렇게 3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메인 키워드가 당연히 월간 검색 수는 높을 거예요. 강남 눈썹 문신이 가장 높겠죠. 하지만 지역 세부 키워드나 특정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문의 전환율이 오히려 메인 키워드보다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 키워드가 월간 검색 수가 1000개야. 1000명이 매월 이 강남 눈썹 문신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 지역 세부 키워드는 이런 게 있겠죠. 뭐 역삼 눈썹 문신. 역삼 눈썹 문신은 월간 검색 수가 100이에요. 뭐 특정 세부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강남이긴 해. 근데 강남에서 입술 문신만 받고 싶은 분이야. 그럼 강남 입술 문신으로 검색을 하겠죠? 얘도 예를 들어서 월간 검색 수가 100이야. 그러면 1000짜리는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 중에 강남 눈썹 문신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들이 내 키워드가 어느 순위에 노출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매일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요. 지방 지역에서 예를 들어 부산이야. 부산에서 강남 눈썹 문신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려고 들어오기도 해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문의 전환율이 5%밖에 안 돼. 그러면 50명이죠. 근데 역삼 눈썹 문신, 이렇게 지역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눈썹 문신을 받기 위해서 지역 키워드를 검색을 하거든요. 얘는 한 20% 돼. 20%면 20명이죠. 강남 입술 문신, 이렇게 특정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강남에서 입술 문신을 받고 싶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대략 20%야. 그러면 얘를 3개 잡는 게 노년 눈썹 문신. 얘도 월간 검색 수가 100이야. 그러면 얘도 20%야. 얘 하나 잡는 것보다 얘를 3개 잡는 게 오히려 문의 전환율이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주구장창 메인 키워드에만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에 차라리 이런 지역 세부 키워드들이나 이런 특정 세부 키워드들을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메인 키워드가 월간 검색 수가 더 높으니까 여기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강남 입술 문신 있었죠. 너무 빠른가? 안 빠르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실 거야. 강남 뭐 아이라인, 특정 세부 키워드들이에요. 또 강남 헤어라인, 뭐 강남 아이라인 문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강남 헤어라인 문신, 강남 두피 문신도 있을 수 있어요. 두피 문신이 영어로 SMP, 강남 SMP. 뭐 요 정도만 해볼까요? 뭐 강남 눈썹 문신 학원. 강남 눈썹 문신 수강. 만약에 이 월간 검색 수가 별로 없다? 월간 검색 수가 0건이에요. 실제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럼 우리가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노출시킬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안 써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프로그램 딱 돌리면 여기에 월간 검색 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20건. 그러면 얘는 이따가 지워주면 돼요.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할 거라서 그냥 생각나는 거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 자, 이제 지역 세부 키워드부터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키워드가 한 20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간추려서 하는 방식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추가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야. 그러면 강남 변호사, 강남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강남 상속 변호사. 이렇게 메인 키워드랑 특정 키워드를 적어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지역 세부 키워드, 예를 들어 역삼 변호사, 역삼동 변호사, 역삼역 변호사, 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역 세부 키워드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현동부터 먼저 할 거예요. 역전으로 치면 저희는 요쯤에 있어서 이 언주역이거든요. 논현동 언주역,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논현동부터 시작할게요. 논현동 눈썹 문신, 논현동 반영구, 논현동 뭐 입술 문신, 아까 했던 거 다 쓰는 거예요. 논현동 아이라인, 논현동 헤어라인, 논현동 두피 문신. 근데 우리는 약소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 2개 위주로 갈게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노년 눈썹 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노년 반영구.
역전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자, 논현동 옆에 역삼역 있죠. 역삼. 그러면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역삼동 눈썹문신, 역삼동 복사할게요. 그리고 역삼 눈썹문신, 역삼 반영구. 자, 압구정. 사실 압구정 키워드 저는 대략적으로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알잖아요. 맨날 이거 검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압구정 눈썹문신이 굉장히 많아요. 압구정 반영구, 압구정동 눈썹문신, 압구정동 반영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사동, 신사, 선능역, 선능, 그리고 대치동, 대치, 청담동, 청담, 반포동, 반포, 이렇게 주변 지역부터 먼저 다 하신 다음에요, 역전을 보는 게 좋아요. 우리랑 최대한 가까운 역. 저희는 아까 여기 언주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언주역은 9호선이에요. 9호선. 여기 9호선 보이시죠? 9호선을 타고 또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언주역 눈썹문신, 언주역 반영구, 신논현역 눈썹문신, 신논현역 반영구. 아까 선정릉 있었죠. 선정릉, 선정릉역 눈썹문신, 선정릉역 반영구. 이 강남이 좋은 게요, 요 9호선을 쭉 타고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 당산. 사실 당산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이동하면 거리가 좀 돼요. 근데 지하철로 이동하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당산역 눈썹문신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언주역에 있지만 이 주변 지역에도 역전해서 갈아타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삼역 눈썹문신, 강남역 눈썹문신, 선능역, 교대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강남, 역삼역 반영구, 교대역 눈썹문신, 교대역 반영구, 선능역 눈썹문신, 선능역 반영구. 자, 요 위에 부분도 있죠. 신사역, 압구정역, 여기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요거 끝난 다음에는 서울은 어디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잠실에 산다고 강남을 안 올까요? 홍대에 산다고 강남을 안 올까요? 노원에 살아도 강남에 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이 주변 지역까지 먼저 키워드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세심하게 뽑는다면 200개가 뭐예요? 한 300개, 400개도 나오거든요. 월간 검색 수가 0건이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따가 프로그램 돌려서 0건 나오는 건 다 지울 거니까.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거 다 뽑으시고요. 명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엑스 있죠. 예술의 전당, 여기까지는 좀 오바다. 코엑스, 용산구청, 서울역, 코엑스 눈썹문신, 코엑스 반영구, 용산구청 눈썹문신, 용산구청 반영구. 자, 이거는 할까요 말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하세요. 어차피 프로그램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으로 넘어가셔야죠. 강북에도 할 게 많아요. 용산 눈썹문신, 홍대 눈썹문신, 노원 눈썹문신. 뭐 수강을 하신다고 하시면 홍대 반영구 학원, 홍대 반영구 수강. 만약에 특정 세부 키워드야, 홍대 아이라인, 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나씩 뽑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강남 아랫부분 쪽이 어디예요? 분당, 뭐 수지, 여기까지 사실은 갑니다. 분당 눈썹문신. 왜냐면 분당에서 그 버스 타면 강남역까지 한 30분이면 와요. 그래서 분당에서도 키워드를 해놓는 게, 뭔가를 구매할 때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충분히 올 거예요. 대신에 우리 상품의 퀄리티 자체가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나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딩. 이 브랜딩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거냐, 우리의 상품의 가치,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브랜딩도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퍼포먼스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올라오는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브랜딩을 잡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브랜딩 잡는 거는. 이 브랜딩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브랜딩을 잡을 때 굉장히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요거 보시려면 구독해 주셨다가 다음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달이 안 되셨다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샵을 운영해, 아니면 꽃집을 운영해, 아니면 뭐 변호사야, 세무사야, 뭐 회계사야. 근데 지역은 어디야? 댓글에다가 지역하고 업종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키워드를 좀 대신 뽑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뽑아 드릴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키워드를 뽑을 때 메인 키워드가 있고요, 지역 세부 키워드, 그리고 특정 세부 키워드, 이 세 개를 뽑아야 돼요. 메인 키워드가 아무래도 월간 검색 수가 더 높지만 지역 세부 키워드와 특정 세부 키워드, 강남 눈썹 문신을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강남 아이라인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월간 검색 수는 더 낮지만 문의 전환율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삼 눈썹 문신을 검색하는 이 지역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지금 당장 눈썹 문신을 받고 싶어서 검색하는 경우가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 메인 키워드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여기까지 노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수가 낮은데 주구장창 여기에 노출을 시키면 노출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메인 키워드보다는 지역 세부 키워드 아니면 특정 세부 키워드를 더 많이 공략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이 반영구 화장에 관련된 키워드지만 어쨌든 지역 상권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자기 업종에 요거를 참고하시고 응용하셔서 더 발전된 마케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